연기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완성이 되는 게 없을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새로운 창조를 위한 계속적인 추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특집 박종진 쇼. 네, 3인 3색 외길 인생의 박종진입니다. 네, 세상이 바라는 잣대에 맞추지 않고요. 자신의 길을 꿋꿋이 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신을 지키면서 묵묵히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요. 본인이 인정받는 때가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분들의 말씀 한마디에 삶의 지혜가 풋풋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런 어른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연기계의 원로죠. 이순재 선생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뭐 추석인데 추석하면 뭐 고향이 생각나시겠죠? 아무래도 저희가 월남한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제 경우는 좀 일찍 어려서 조부모를 따라서 서울에 왔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철감을 하진 않지만은 저희 가족들, 저희 부모님들이라든지 혹은 친척들 이런 분들은 전부 해방 후에 나중에 또 전부 월남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반 이상은 지금 이북에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 종손도 이북에 남아 있고 이산 가족 찾기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가족들이 찾은 적 있으십니까? 뭐 그 후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지명도가 좀 있으니까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연락이 왔을 텐데 아직 구체적인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가 보기에는 생존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어린 시절에 그 고향이 함경북도인가요? 회령입니다. 함경북도 회령이에요. 아주 추운 지방인데. 그 회령은 원래 우리나라 영화의 발상지입니다. 옛날에 그 우리 나운규 선생, 윤봉춘 선생 이 양반들이 두만강변에서 영화를 찍기 시작했던 고장입니다. 그리고 회령 미인이라고 해서 미인이 많이 나는 고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굉장히 미인이 많이 나고. 그렇다고. 함경북도 쪽에. 함경북도 회령이니까. 회령이죠. 완전히 저 두만강변입니다. 바로 두만강. 그러니까 저쪽 건너면 중국입니까, 러시아입니까? 저쪽에서 뒤돌아보면 보이죠. 바로. 그 몇 살에 오셨죠, 그러면은? 저희 조부께서 이 서울에다 큰 걸 잡으셨는데 이제 이 양반의 의지는 뭐냐면 보통 이제 변방에 가 있는 가족들은 저희들 경우에 보통 귀향간 후예들입니다. 그럼 원래 토백이가 아니라 그래서 귀향간 후배들이 후예들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남쪽으로 회귀 본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부께서도 뭐 큰 벼슬하신 양반도 아니고 일찍이 장사하신 양반이지만 의지가 그런 의지가 계셨던 것 같아요. 서울로 간다 나나 언젠가. 그래서 서울 와서 큰 걸 잡고 그다음에 자식들은 전부 고향 아니면 지금 이제 그 연변 쪽에 또는 이자 그 할빈 쪽에 이쪽에도 다 뿌뿌리가 해졌어요. 왜냐하면 고장에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전부 신개척지에 가서도 밥벌이들 하고 있었을게. 그 조부께서 4살 때 우리 부모께서는 연변에 계셨어요. 그때 저를 안 데려갔으면 저는 연변 조선족이 될 뻔했지. 그때 그래서 조선족이 안 되시고 여기 선친께서 이제 그 연변 쪽에 조그만 소읍에서 여기에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1년에 한 번씩 순회를 하십니다. 자식들이 있는 데를 쭉 둘러보시는데 우리 집에 들렀다가 지금 4살 때 저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서울 구경 시켜주신다고. 부모님은 놔두고. 놔두고 이제 저만. 할아버지가 그냥 우리 순재야 가자 이렇게 간 거예요. 조모께서 저희 집안에 개조몰로 들어오셨는데 집안 슬하에 혈육이 없으셨어요. 서울 양반인데. 슬하가 쓸쓸하니까 내가 자꾸 매달리고 그러니까 서울경을 시주장 데리고 오셨는데 그리고 머물러 워낙에 잘해 주셔가지고 어머니가 2번 데리러 왔는데 가시라고 할머님이 되겠다고. 그럼 부모님하고 같이 어린 시절은 안 보내셨네요. 전부 다 해방 후에 한참 후에 그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합하신 거죠. 그렇죠. 부모님하고. 야, 조부모랑 같이 서울에 사셨고. 그 덕분에 내가 이제 서울서 교육을 받게 된 겁니다. 제2의 고향은 연기라고 하셨죠? 어디 인터뷰에서? 제2 고향이 아니라 원래 시작이 생업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제2 고향이고 뭐고 그게 본향이죠 뭐. 경제적으로 이쪽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뭐 잘 나가는 사람 몇 명 빼고는 여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한 건 아닙니까? 그건 뭐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년대 우리가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직종은
외국에서는 예술가로 다 평가를 하고 또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딴따라 시절입니다. 아니면 뭐 광대. 이게 일반적인 우리 직종에 대한 인식이에요. 우리 직종을 모이는 두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하나는 그 직종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생활에 절제가 없다. 네. 이 두 가지로 규정을 한 직종입니다. 네. 근데 왜 사모님이 그런지 싫어하셨겠네요. 모르겠는데 네. 그거는 우리가 이 공연 예술에 대한 역사가 짧은 데서 온 게 아닌가. 네. 예를 들어서 같은 동양도 중국은 경극이라는 형태의 공연 예술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만 해도 가부키라는 공연 형태가 있었어요. 네. 그 이제 일본 가부키 같은 걸 가서 보게 되면 그 전용 극장이 있는데 교토 같은 데 가면 네. 거기 가면 이제 양반들이 소위 영주들이든지 양반들이 와서 자리 잡고 앉았으면 배우들이 지금 이제 패션쇼 듯이 일본말로 하나미치라고 그러는데 네. 배우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네. 높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 양반들이 스폰서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면 거의 명배가 나오면 아무게 이름 던지고 동전 던져주는 거예요. 일종의 후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그 뒷받침을 받고 이게 오늘날까지 계속 발전돼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이제 새로운 형태 형식으로 이제 같이 공존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가 좀 창피하게도 일본을 통해서 다 들어왔습니다. 연극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텔레비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역사가 짧았냐. 이게 정설은 아니지만은 한 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네네. 재밌네요. 대원군께서 경복궁 중건을 하시는데 네. 팔도에서 장정들을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적당한 임금을 주는 것도 아닌 거고 어떻든 간에 강제동원 하다시피 했는데 그러더니 그 담당관들이 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왜 그러냐 했더니 사대문 앞에 막걸리 통을 갖다 독을 집어넣고 오는 대로 포맥인 거예요. 포맥가 앞에서 이제 지금 오면 사물놀이 배들 네. 우리 일종의 그 국악하는 양반들이 네. 이 양반들이 이제 장구 치고 흥을 돋고 오니까 취한 김에 이제 숨죽어서 궁 안으로 다 끌려 들어간 거예요. 네. 대원군이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 친구들을 한번 운영국에 와서 공연을 시켜봐라. 네. 내가 좀 봐야 되겠다. 네. 그랬더니 그 담당관이 저하 그 상스러운 걸 뭘 보려고 하십니까? 그건 저하께서 볼 시키면 쌍것들이나 볼 거였네. 네.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이게 고종 때예요. 얼마 안. 없었죠.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 직종에 대한 이해가 역사적으로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네. 또 한 단 딴따라는 왜 딴따라냐. 옛날 시방극단을 가게 되면은 낮에 12시쯤 지나서 오후 공연, 저녁에 이제 공연하니까 네. 낮에 이제 악사들을 앉혀놓고 추억에 다니고 동네 돌아다니는 게 나팔 보고 나팔 속에 딴딴따 하는 게 저 딴따라 들어간다. 이게 통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우리 선배님들 하시는 그 연극 단체에 가서 공연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을 보냐면 요즘 같으면 이쁘잖아. 우리 이제 각 대학 졸업하는 새파란 친구들. 너무 예쁘죠? 야, 밥 먹었냐? 네. 그럼 밥 먹을 형편이 없으면 가자. 내 짜장면 하고 쓸게. 네. 이럴 줄 알았는데 네. 한 번도 밥 먹으러 가자는 소리가 없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당신들 동료끼리도 밥 먹으러 가세요. 오늘 내가 한 잔 사지. 그런 이 게 소리가 없어요. 없어요. 또 어느 분은 주연 배우는 집에서 사모님이 싸우시는데 네. 딱 1인분. 1인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생활화가 됐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놈에도 그 참 이상하다. 제가 보면 그 짠하다. 유명한 배우들인데 우리가 보기엔 좀 넉넉할 텐데 네. 왜 저렇게 궁색한가. 네. 나중에 우리가 이해했어요. 수입이 없구나. 그 연극 한 편에 가지고 대박이 나봤자 얼마나 해. 영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도 옛날에 단일 개봉관에서 시작을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네. 단성사, 네. 국도극장. 피카드리. 거기서 시작이에요. 그러면 빅파트가 뭐냐면 10만 넘으면 대박이에요. 네. 지금 1000만 아닙니까? 10만이에요, 10만. 이게 대박이에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되냐는 얘기예요. 1000만 관계고 10만 관계고 대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대선배들 정말 훌륭한 배우들입니다. 네. 이 양반들이 말년에 그 역량과 그 공헌도에 비해서는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실 텐데 말년에 거기다 경제적으로 궁핍해가지고 쓸쓸하게 세상 돌아가신 분이 많이 있어요. 후배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죠. 네. 예. 사모님은 결혼 안 하시려고 했겠네요. 그러면 딴따라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 전에 뭐 장가가기 힘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대학교 때 후반에 여기 전념을 하다 보니까 네. 친구를 못 사귀어가지고 네. 대학교 때 변변한 친구가 없었어요. 그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왔는데 네.
하루는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들 피난 내려가서 대전서 자리 잡고 계실 테니까 네. 하루는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야, 모일 창경원에 가서 선을 봐라. 네. 새시댁에서 나올 거다. 네. 나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꽤 잘 사는 댁이다 이러게. 네. 그래서 갔어요. 그 창경원 앞에 이제 여름이니까 와이셔츠 바람에 모자 하나 쓰고 이러고 했더니 한 20명이 내려오더라고요. 네. 새시댁에서. 네. 근데 이제 해화동 측 부촌입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제 새시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처음부터 뭐 생활의 조건이 다르니까. 네. 나는 뭐 크게 기대도 안 했고 네. 인사만 하는 걸로 이제 끝나고 왔어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아. 토연금지 없는 날이 네. 크리스마스 이브라. 나중에 이제 우리 석가탄일도 없어졌지만 우리는 크리스마스면 이게 이제 젊은이들 날이에요. 그렇죠. 크리스찬이고 나는 크리스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때는 통행금지 시대이기 때문에 통행- 크리스마스 그렇죠. 이브 날은 통행금지가 통행금지였어요. 없었죠. 네. 근데 이게 심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차에 쳐서 천안점 합시다그래서 나와서 네.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부잣집 저 교수 치고서는 상당히 성품이 착하고 네. 곱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해서 잘 넘어갔는데 그때 KBS TV가 시작이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금요 무대라고 해서 단막들 나갈 때인데 네. 내가 오늘 메인도 아니었을 거야. 내가 볼 때는 네네. 무슨 그런지 기억도 안 조연, 나는데 네. 나갔는데 그 나온 걸 그 집안에서 본 모양이에요. 야. 토요일을 만났더니 절대 이세희 안 씨가 된다. 얼굴이 새파래졌더라고요. 배우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배우라고 장담하기 늘어지만 장차 배우가 되고자 한다. 네. 안 되겠다. 집에서 난리가 났다. 왜 난리가 났냐 그랬더니 그 직종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 생활에 절제가 없다. 생활에 절제가 없다는 바람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 우리 성향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조건이 일부가 맞아요. 맞는 부분이 있죠. 맞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잘 아느냐. 그러나 예외가 있다. 예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궁핍하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다 보면 세월이 지고 발전되다 보면 가까운 일본 정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일본 괜찮다. 네. 헐리우드는 더 말할 거 없고 그런 시대가 올 거 아니냐. 거길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거다. 그다음에 생활의 절제가 없다는 건 바람직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직종이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네. 왜냐하면 상대방의 여배우랑 어울리고 또 대리에서 매드신도 하고. 아름다운 미녀들이랑 오고 키스신도 하고. 그때 매드신 못했어요. 험이라 걸려 다 그때 잘르니까 아, 예. 해봤자 소용이 다 입고 없어요. 해야 되니까 네. 별로 적어 나오고 네. 촬영 분위기가 하도 조건이 열악하니까 네. 하다 보면 여배우에 대한 동정심이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수 심리적으로 뭐 그런 건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직종이 그런 개연수지만 그러나 그것도 사람에 관한 거지 다 그런 거다. 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한마디 했죠. 저 아버님 작은 데 계시지?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이건 뭐 꼭 통념은 아니지만은 네. 웬만하면 잘 사시는 양반들은 다 있었죠. 그게 일종의 하나의 과정처럼 우리가 인식됐던 그렇죠. 거예요. 다 자은데 네. 있었죠. 네. 그래서 글쎄 그거는 상당히 도덕성으로 문제가 없고 우리 쪽은 도덕성으로 문제가 있는 거냐. 아, 오히려 그렇게 역공을 했군요. 그 얘기를 했죠. 네. 뭐 왜냐하면 이제 각 대학 졸업했으니까 아직 헌방져가지고 기는 남아 있었을 네네. 때니까 뭐 어차피 안 될 건 네. 알았으니까. 그걸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저기 사모님한테? 부모들은 만나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아예 못 만나고. 당사자한테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당사자한테. 어른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돈을 벌게 된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네. 부정적 조건이다. 네. 예를 들어서 탈세, 매점 매서, 네. 고리. 네. 이게 사실 자유당 말기 때 일부 정확한 뭐 내가 경제는 알지만 가능성이 있었던 조건이에요. 아, 당연히 그때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이룩한 부는 부냐. 그런 시절이었어요. 완전 찔렀네요. 허를 찔렀네요. 그러면서 네. 그 후에 이제 다시 또 만나는데 아마 그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말은 똑똑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안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 집 쪽에 와서 사업하는 데 와서 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못한다. 가는 즉시로 나는 네 집에 머슴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안 내 한다. 자존심을 낚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건 내가 이미 내가 9,000원 내 길이기 때문에 네. 무슨 일성이 내 길을 해야 되겠다. 네. 좋은 데로 시집가라고 하면 잘 살 거예요 가서. 워낙 성품이 좋은 사람이니까. 아, 지금 사모님 아니고요? 아니에요. 지금 사모님 얘기하시는 줄 알았더니 지금 사모님 말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아니, 거예요, 지금? 전례가 우리 직종이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
그래서 서면 사회적으로. 그분이 지금 그분 그리워서 지금 추석 맞아서 그리워서 하시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 우리 직종에 지금 말씀하신 그 직종 시대에 그랬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모님은 우리 원래 집사람은 이제 전화달라고. 같이 연극하시는 분이 우리 집사람은 이제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했어요. 한국 무용을 전공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나게 된 게는 참 재미있는 우연인데 제가 이제 그 시절에 군대 갔다고 좀 대북 전략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조금 시간이 있을 때 고등학교 연극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드라마 센터에서 제1일 거예요. 남산 드라마. 거기서 이제 내가 연출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 이제 내 처제가 고2 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있는데 중간에 누가 면회를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자기 동생이니까 와가지고 동생 좀 잘 봐달라고 그러고 왔다 갔어요. 근데 그걸 끝났는데 어떻게 그게 운이 좋아가지고 평가가 좋았어요. 그게 최우수 단체상을 탔습니다. 그 연극이. 그다음에 내 처제가 또 연기상을 탔어요. 그런데 우리 장님께서 저녁을 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사하게 이제 저녁을 얻으러 먹으러 갔는데 극장표를 둘 주시더라고. 그러더니 우리 집사람 오라는 거예요. 그 인연은 우리 처제하고 내가 장인어른이 뭔가 생각이 있었죠. 있었으니까 뭐 극장표 2장을 주면서 근데 우리 처제랑 가라는 것도 아니고 언니랑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내가 또 갚아야 되니까 왔다 갔다 이제 눈이 맞았어요. 했는데 뭐 상당히 바지런을 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이제 무용을 저 대학교 때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재능이 결혼 이후 그냥 사장시킨 게 너무 아까운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무용을 어떻게 이제는 뭐 이제는 좀 늦었나요? 몸도 움직이기 힘든데 무슨 무용? 아니 너무 미인이세요 지금. 야 장난 아니. 저렇게 미인을 내 뒷바라지를 했죠. 정말 미인이신데. 그래서 나는 아까 회화동 그 아가씨가 지금 사모님인 줄 알았더니 지금 다른 사람 얘기를 거의 15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우리 직종이 그런 직종이에요. 그분이 좀 그립긴 하신가 봐요. 그분 얘기하면서. 너무 자세히 잊어버리지도 않고 쫙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왜냐하면 그 두 가지 제가 명심을 마음엔 들었죠 그분이 솔직히. 두 가지를 명심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 생활에 절제가 없다. 이거 내가 평생 외가고 있는 명제입니다. 막 거의 막 이를 악물고 연기를 하셨겠네. 그분 뭐 생각하면서. 돈 벌려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부류에 휩싸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이렇게 후배들 보면서 참 예쁜 후배, 그러니까 정말 예쁘다는 게 아니라 훌륭한 후배다 아니면 뭐 내가 참 좋아하는 이런 후배는 참 우리나라 연극계에 좀 많이 남았으면 좋겠다든가. 지금 뭐 좋은 사람들 많이 있죠. 더구나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보면 소재가 전부 좋습니다. 승기 같은 녀석은 80이더라고요. 그렇죠. 코리올에서 조금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네 몇층 하니까 1m 80입니다. 이야, 목 아프다 내가 그래. 그만큼 소재들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친구들은 제대로 하게 되면은 전부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는 바탕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은퇴 후에 여러 가지 롤 모델 중에 우리 선생님이 이순재 선생님이 1, 2등 안에 들어갔어요. 아세요? KT의 그 이해욱 전 대표하고 정년 없이 살고 있는 분 해가지고 우리 이순재 선생님이 뽑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은퇴 후에 우리 선생님처럼 사는 걸 전부 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직업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정년이 없는 직종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다 정년이 있기 때문에 뭐 훌륭한 역량을 가진 분들도 현업에서 지속이 안 되지만 우리 예술의 행위는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완성이 없습니다. 뭐가 그 분야의 완결이다.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의 용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음악의 완결이다.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당대 그런 위대한 음악가가 있을 뿐이지 그 음악의 종점은 아니고 항상 새로운 창조를 지속되고 있다는 거, 앞으로도 계속되는 거. 우리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연기가 어느 정도 잘하고 못하고는 있겠지만 그 연기가 종점이다, 완결이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걸 추구하고 도전하는 생명력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지속되면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완성 없이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금년은 뭐 지금 현재 공연을 하나 하고 있고 연극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이제 연말 12월 달에 가서는 이제 저희 후배 동료 교수들이 좀 주동이 돼가지고 60년 되시니까 공연을 하나 합시다 해서 세일즈맨 해주고
이걸 다시 셀 좀 한번 해내주고. 예, 제가 그냥 몇 번 했는데 네. 이번에 원작 그대로 2시간 한 40분 동안 훌로 한번 좀 하려고 듭니다. 부럽습니다. 제가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십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